임기 반환점을 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 공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17%로 집계됐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계속 떨어지는 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원인이 시작됐나, 요인이 뭔가 이걸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여사 요인이 제일 큽니다. 그건 계속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 국민적인 평가가 나빠지고 있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 지지율이 우리가 알다시피 20%에서 19로 떨어졌다가 지금 17까지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15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네. 그러면 뭐 한 자리 숫자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본다고 하면은 서울하고 경기 지역의 긍정평가는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20% 턱걸이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이 17 나왔고요. 인천 경기가 14 나왔거든요.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예. 네. 인천 경기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지금 지지율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될 만큼인데요. 다만 1차 저지선이 좀 만들어지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가 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대구 경북이 18 나왔잖아요. 오히려 PK보다 더 낮게 나왔다. 그리고 또 수도권보다도 더 낮게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보수층에서 받아들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주 만에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이 긍정평가가 지난주 18에서 23이 됐고요. 네. 그리고 부울경의 긍정평가가 22에서 2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른 거예요. 이건 녹취가 공개된 이유가 더 많이 반영된 거잖아요. 네, 반영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왜 나온 올라가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약간 좀 저도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갤럽에 이 밝힌 걸로 보면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한 거하고 하루가 겹쳐요, 지금. 맞아요. 네. 네, 그 목요일에. 기자회견 네. 할 때 기자회견 하는 것과 조사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추정하냐면은 부정평가 사유가 좀 흥미롭게 나왔어요. 긍정평가하고 사유하고. 왜냐하면 긍부정평가 사유 우리가 보면은 크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근데 이번에 긍부정평가에서 좀 독특한 현상이 발견이 된 게 뭐냐면은 외교가 마이너스 1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포인트가 떨어져서 23이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긍정평가의 제일 1순위 사유예요. 두 번째가 경제민생인데 이게 갑자기 들어가서 9%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간 소신이라고 하는 항목이 이전에는 4%였는데 이게 7%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어제 그냥 처음으로 국민한테 그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사과한다는 말을 했다. 이게 보수층한테는 일부 먹혔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 4월 조사하는데 앞선 이틀에서는 이게 별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응답했던 보수층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런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랐다고 하면은 뭐 여러 요인, 뭐 우크라이나 전의 북한이 이제 네. 파병한 문제라는 게 여러 이제 불안 요인들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어제 기자회견 효과가 일부 반영이 됐을 수가 있겠다. 그걸 가정해 본다면 오늘 뭐 조선일보 논조를 봐도 알겠지만 그래도 사과했잖아. 그래도 고개를 숙여서 저렇게 했잖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TK나 PK 쪽에서 볼 때는 약간 좀 뭐랄까 대통령한테 동정심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늘 조선일보 양상욱 칼럼에도 거기 나왔지만 영남권 의원들이 다 하는 얘기라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엔 여사님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갸 이렇게 불렀는데 예. 요즘에는 쌍욕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영남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당분간이지만 김건희 여사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도 안 따라 나간다. 당분간 활동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 조짐이 앞으로 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툭 하고 떨어지기보다는 1차 저지선으로 요 정도 숫자가 받쳐준다? 다음 주에서는 네.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다른 변수나 요인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의 대통령실 태도나 대통령의 태도로 보면은 영남권이 지지율이 훅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영남권하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하고 지지율 격차가 훅 하고 더 벌어지는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관정 행정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영남권에 있는 주요 요직에 계신 분들하고 연락을 자주 하시니까 실제로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네. 그 TK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나왔는데
저도 이게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 걸 보고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동창회 아는 사람 몇 군데 전화를 해봤죠. 딱 요인은 그겁니다. TK 지역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우리가 2016년도 그 추운 겨울날에 민생을 포기하고 광화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옛날 보리고개를 넘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생각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표를 줘가지고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배신을 당한 거죠. 허접한 강남 아줌마가 정치를 국정을 운영했던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K 지역은 어떤 정서가 있냐면요. 아무리 우리 TK 지역에서 대구 수성구가 제일 진보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네. 수성구에서 어떤 아주 애들 똑똑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TK 지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네. 전부 다 그럽니다. 투표장 가기 전에는 가가 최고지. 그래 가 뽑아야 된다 합니다. 투표장 딱 들어가고 문 열고 들어가고는 딱 보고 그래도 어찌 우리가 빨개를 뽑으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폭 찍고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솔직히 정치를 잘하는 거 아는가는 모르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허접한 경남 창원의 정치 브로커 아저씨가 김여사와 같이 명태균 씨가 네. 정치를 한 겁니다. 허접한 강남 아줌마가 아니고요. 그 강남 아줌마 웬만하면 괜찮은데 허접한 경남 창원의 브로커 아저씨가 하니까 그 배신감에 분노한 겁니다. 야 정신 차려 한 겁니다. 그랬다가도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어찌 빨개를 찍먹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여론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동정 여론이 오고 네.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이가라는 말이 왔다 그럽니다. 저한테 딱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원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네. 그거 간단하다 아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딱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12번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나중에 꼬투리 잡힐까 봐 인정을 안 하지만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사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일부분 영향을 미칠 맞습니다. 가능성이 그리고 있어 어제 보여요. 그랬죠. 어제 특히에서 어떤 말이 유명했냐면 이제 마누라 안 나온다 안 하나. 그렇죠. 됐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였거든. 그게 크구나. 네. 그런데 과연 안 나올까요? 그렇죠. 요거 넘기고 나면 이 부속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이부속실 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 있을 때 이부속실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부속실은 영부인에 관한 모든 행사를 갖다가 준비하고 연락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예. 네. 행사 안 하신다면서요. 그럼 이 부속실 안 만들어야지 왜 만듭니까? 아니 판에다가 도박 안 한다면서 맨날 고스톱판하고 포카판 깔아놓으면 그 도박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또 국민 약속이라고 또 하면서 또 만드는 거 아닌가 몰라요. 아 그게 국민 약속이면은 좀 제발 그 책상 위에 쓰인 약속 있잖아요. 네. The buck stop here. 네. 그 약속만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 트루먼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버커스라는 게 원래 포카판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 딜러한테 미루는 거. 그런데 그걸 딱 앞에 놓으셨죠. 이제는 그 명패를 갖다가 링컨 대통령의 명패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링컨 명패로. 예. 네. Of the wife, by the wife, for the wife. 아 근데 제2부속실을 저런 식으로 만들면 지금 뭐 같은 층에는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그러면 공식 보좌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식 제2부속실 공식 보좌 조직은요. 예전에 청와대가 본관하고 관제가 있었습니다. 관제에 위치해야 됩니다. 대통령 영부인들은요. 예전에 본관 출입을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실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네. 예. 그게 국정 개입으로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부인이 딱 가는 그 본관에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 본관과 관제 제가 이제 경호원부 됐거든요. 예. 본관과 관제가 나눠져 있는데 관제에서 본관 가는 것은 공식 행사입니다. 그런데 영빈관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영부인은 관제에서 나와서 본관을 안 거칩니다. 바로 영빈관으로 빠져버립니다. 차를 갖다 영빈관으로 바로 돌려버립니다. 예. 그만큼 본관이라는 것은 예. 그 대통령 책상은요. 우리 5천만 국민의 현재와 장래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 영부인이 대통령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번에 그 용산으로 옮겼죠. 네.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사진 하나 나왔어요. 오. 대통령과 영부인이 앉아 계시고 애완견 앉아 계시더라고요. 5천만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에 무슨 쇼 프로그램 찍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남들이 보면은요. 다른 나라에서 의전 안 한 사람이 보면요. 정말 무례하다고 합니다. 아니 과거 정부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런 의전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할 법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구성이 있어야죠. 원래는 저 의전 비서관실에는 항상 외교부 쪽에서 의전을 담당하시는 분이 밖에 그렇죠. 나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럼 의전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범에 따라서 합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가의 품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영부인,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의 걸음걸이, 영부인의 걸음걸이까지 다 그 시간을 계산해서 본관 1층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딱 우리가 경호원들이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영부인께서 좀 걸음이 느리시다. 그럼 대통령께서 집무실에서 이제 옷매무새 만질 때 네. 대통령 옷매무새 자기가 만지지 않습니다. 다 옆에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만질 때 출발을 출사인을 시켜드리고. 딱 주는 예. 거군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본관 경호부장하고 가족 경호부장이 서로 무전으로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약간 시간이 조율되게끔 차량이 그 예전에 그 관저죠. 관저에서 본관 올라가는 속도까지 맞춥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자연스럽게 물르듯이 딱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정부는 의전이 엉망인 거예요? 제가 기억 남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어디 가가지고 막 빨리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등 떠밀면서 막 가서 하라고 하고 막 박수를 유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지금 무너진 겁니까? 대통령 비서실 조직 전체가 저는 무너져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최근에 이상한 사진 하나 나왔죠. 혹시 사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시면 좋겠는데 네. 대통령께서 전용기에 탑승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전용기에 그 탑승할 때요. 네. 동작이 빠르신 대통령이 있고 또 영부인 동작이 늦으신 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의전에서 그럽니다. 대통령님, 영부인께서 좀 천천히 도시니까 도신 다음에 영부인이 많이 도셨는가 확인해 보시고 손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두세 번 흔들어 주시고 자연스럽게 영부인님을 갖다가 안내해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김 여사께서 대통령 등을 떠밀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아, 저는 그거 보고 눈앞에 깜깜한 게 무슨 경찰 순찰차에 누구 태우듯이 태우는 그건 외교 관례상 정말 그거는 의정 관례상 큰 실수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사진이 생성이 되면 공개하기까지는 여러 사람을 거칠 것이고 예.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텐데 왜 그렇게 보시기에 딱 이상한 사진 왜 나갈까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춘추관 찍새라 그럽니다. 네. 죄송합니다. 방송 이렇게 말씀 안 돼요. 욕하신 거 맞죠? 천하년 한 명의 춘추관 그거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네. 카메라를 3개 메고 다니더라고요. 전속 뭐 사진사 예. 이런 사람이죠. 막 찍어도 예.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대통령 사진 한 장이 춘추관의 사진 한 장이 밖으로 나오려면요. 네. 특히 이제 기자분들한테 풀하죠. 배포가 되려면 풀하려면은 그거 곱하기 150배로 보면 됩니다. 사진을 다 보고 거기서 의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의전, 정무, 그다음에 그 행사를 한 수석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그 수석실, 그다음 홍보 4명이서 의논을 합니다. 여기 혹시 외교 뭐 의전에 결리되는 게 있나 없나? 이 사진이 공개됐을 때 어떤 해석이 나올까? 야당이나 국회에서 어떤 해석이 나올까? 그다음에 이 사진이 기자들한테 공개됐을 때 어떤 사진이 나올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경제 행사다.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하고 악수를 갖다 하느냐? 누구하고 또 악수를 오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기업을 봐준다는 말이 나올까?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사진을 풀을 합니다. 야. 그럼 지금 그 팀이 없는 거예요? 인력은 다 있죠. 조직은 다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거.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음. 이거 국정운영은요. 전시기획이 아닙니다. 전시기획하던 사람이 국정운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니 최근에 이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관님 말씀 들어보면 영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관 같은데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같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금기시되니까. 원래 그게 법으로는 안 정해있는데 금기시 됐었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최근에 대통령실이 용산 그 제2부속실을 설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지금 대통령실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협소하다는 거. 근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남동하고 관저하고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 청와대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는 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 네. 관저에 그건 설치하는 당연히 거 아니에요. 굳이 관저에 집무실에 설치해야죠. 그리고요. 가능하면요.
영부인께서는 관저의 문을 안 나오시는 게 여러 사람한테 도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영부인께서 뭐 간식을 사러 나온다. 네. 뭐 사러 나온다. 네. 그럼 대통령을 옆에 영부인을 근접 경호하는 가족 경호원들만 따라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예. 이제 가족 경호부라 그래요. 네. 이게 대통령 경호실 소속이죠. 그거는 근접 경호고요. 네. 외곽 경호가 붙어야 됩니다. 아, 사람이 많이 붙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그 옆에서 영부인이 나가는데 경호는 100만 분의 1의 오차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네. 외곽에서 누가 미친 개를 풀어버린다든가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시비를 건다거나. 시비를 건다 그러면은 그거 오기 전에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영부인님이 보면 안 됩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2선 3선 경호를 경찰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대기하는 경력이 있어야 되죠. 아. 그만큼 이게 많은 그게 소요됩니다. 대략 몇 명 그러면- 정도의 인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대략? 보통 예전에 보면은 그 이제 지금은 뭐 한남도 관저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저 청와대 거기 있을 기준으로. 때 네. 거기 있을 때 보면 항상 그 우리가 저 뭐 3377이라고 그건 다 공개된 거죠. 분수대 앞에 문. 거기에 보면은 기동 타격대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타격대 인원들이요. 타격대가, 네. 우리 기동 타격대라 그러는데 그 버스가 한두 대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인력을 싹 배치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그러면은 예전에는 청와대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예. 관저가 근데 예. 관저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예. 관저 경우만 따로 해야 되잖아요. 따로 해야 되죠. 그 관저 주변에 마을인데 다. 예. 그 2중 3중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호를? 당연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영부인- 삼선 경호 개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영부인이 갑자기 나 그 애 강아지 산책 새벽 1시 반에 그리고 나와버리면 네. 그리고 나 뭐 나왔잖아요. 경호 인력들 뭐 간식이나 사줄까 그리고 편의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게 뭐 되는 드시고 거예요? 싶으시면은 비서시키시는 게요. 제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왜 직접 나오는 거예요? 직접 이걸 왜 나오는 제가 거예요. 그 새벽에 이혼은 그 심리는 알 수가 없구나. 제가 심리학도 전공을 해가지고 심리는 답답해가지고. 알겠는데요. 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신 경우가 있답니다. 군 출신 대통령이셨는데요. 밤에 살짝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밤에 살짝 나오면 보통 이제 그 경호원들만 데리고 나오거든요. 네. 경호원들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네. 경호 차량 5대 이상의 경호원들은 비공식 행사도 반드시 붙거든요. 네. 그러면은 딱 시계를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 언제 완전히 몇 분 만에 배치되는가 그걸 딱 보면서 예. 제대로 잘하고 있구만 시험하려고 하고 들어가신답니다. 네. 이 좀 똥개훈련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국민 세금으로? 방송이신데 지금 고급 민정 인력들. 시찰을 하러 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민정 시찰은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민정 시찰은 예전에 그런 어떤 대통령께서는 토요일만 되면은 예전에 정치 동료들을 갖다 만나시러 저녁 식사를 외부에 나가서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경호실에 있었거든요. 네. 토요일 날 1근인데 그 행사 걸리면은 정말 고개를 후원하는구나. 합니다. 예. 다음 날 이제 당직 들어가야 되는데 24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그분은 만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떻노?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이 예전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 근무하면요. 행정관들이 아침에 5시 반 6시에 출근합니다. 네, 그 맞아요. 출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침에 신문 스크랩을 합니다. 보도자료 스크랩을요. 예. 그래갖고 수석실별로 다 스크랩을 나누겠죠. 예. 나눠가지고 대통령이 알아야 될 걸 반드시 추려가지고 드립니다. 이거 다 보시는 게 정말 민정시찰 하시는 겁니다. 그 온갖 가지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경향신문, 네. 한겨레 통일신문, 네. 조중동 신문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수석실별로 다 해가 스크랩 해가지고 딱 하면은 대통령께 한 분이 먼저 딱 들어갑니다. 예전에 대통령들 보시면요. 식사하시면서 그걸 보시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욕을 하시면서도 그걸 보셨다고 그럽니다. 반신욕을 하시면서요. 고단 기술인데. 예. 왜냐하면은 그걸 해야 민정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지금은 대통령이? 뭐 아니 그걸 왜 영부인이 하냐고 그러니까. 영부인이 무슨 신문을 봐요? 아니 영부인이 뭘 확인할 수 어제 있다고. 대통령께서 자백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 핸드폰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핸드폰은 내 새벽 5시까지 막 내 핸드폰은 우리 마누라가 볼 수 있어. 아마 저희 집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상이신데 지금 보니까. 아니, 아니고. 정말 근데 그거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요.
그 담당하는 밑에 수석은요. 네. 당장 사표나야 됩니다. 아니 그게 근데 무슨 지금 말씀입니까? 지금 원래 제2부속실을 같은 층에다가 만드니 안 만드니 이런 얘기 나오다가 지금 층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한 층 차이든 뭐 두 층 차이밖에 안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야지. 어이가 없는 건데 거기다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한 10명 규모 얘기하다가 조금 더 줄인다고 말하는데 제2부속실 10명이나 만들어요? 왜 원래 10명쯤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아직 정확한 인원은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원래 그 정도 규모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거보다는 규모를 좀 줄이겠다. 7에서 8. 부속실장에 대한 인사 발령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같은 뭐 한 층 두 층 사이든 뭐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용산 대통령실에다 2부속실을 만든다는 것은요. 공식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안 들키고 잘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일단은 대통령실이 오늘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다만 이 기사들 나온 것들을 보면 대통령실은 다음 순방 동행 여부는 향후에 결정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보태서 얘기하면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도 교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거 네.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그거를 교체할 만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의심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있고 예. 그 검사 시절부터 썼다고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근데 그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최이병 문제 때문에 바꿨을 가능성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같은 식으로 자기 번호를 계속 썼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뻑하면 기자들한테 뭐 논설위원하고 뭐 정치인들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로. 한동훈 대표한테도 했다고 뭐 하고요.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나중에 지금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하는 거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비껴가는 방식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하면 일종의 증거인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거를 구구절절히 우리가 그렇게 뭐 적절한 처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문자 보내는 사람한테 일일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나 이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니 이번 기회에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낼름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훼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암 환자한테 의사를 보내줘야 되지 장의사나 수의사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니 암 환자한테 옷 예쁘게 입혀가지고 얼굴에 화장하는 것은요. 그거는 사체 위험할 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핸드폰을 바꾼다고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그 대통령 비서실 내부인데 딱 그 발령을 받으면 핸드폰을 하나 더 줍니다. 이 폰 자체가 국민이 혈세로 나오는 폰인데 안에 보안 기능이 있어 도청이 안 되게 되어 있는 폰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받는 거는 보통 이제 옛날 쓰던 핸드폰을 핸드폰을 받습니다. 네, 받고 하는 전화 또는 뭐 행사 관련 전화, 대통령 그 동선은 2급 비밀이거든요. 그럼 행사 관련 전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화폰이라 그럽니다. 일반 폰보다 더 비쌉니다. 네. 그걸로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다 지급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참 또 놀란 게 대통령께서 텔레그램 사용하신다 그러죠. 네. 어제도 말했죠. 텔레그램 기지국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외국에 있습니까? 러시아에 있죠. 러시아에 있죠. 네. 그럼 러시아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무슨 대화를 하는가 전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체리 따봉이네. 예. 오체리 따봉이. 근데 우리 국민은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럼 보통은 대통령이 되면은 원래 했던 핸드폰은 사용을 안 하고 비화폰을 또 줍니까 대통령에게? 예, 비화폰을 주고요. 대통령 그것만 쓰는 쓰죠. 건 비화폰이고 우리보다 비화 농도가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고급폰입니다. 고급폰이고 이 전화기가 우리 한 번씩 끊기도 하잖아요. 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항상 또 AB폰도 있습니다. 그럼 예. 원래 그럼- 했던 핸드폰은 다 자연스럽게 안 쓰는 게 원래 맞는 자연스럽게 거예요? 거의 다 안 쓰시고요. 네. 그거 거의 다 안 쓰시더라고 보니까 대통령들요. 그리고 이제 뭐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예전에 뭐 문고리 3명 중에 한 명은 폰이 5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분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주머니에 폰이 많길래 안 무겁습니까? 5개를 들고 다녀요? 대단하네. 어떤 소리인가 구분이 갑니까?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컬러링을 따로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 그게 오면 그냥 바로 받아. 받는 바로 걸로. 받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5개. 이걸 보면은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겠구나. 휴대전화 중에서 그 소리를 예. 들으면 그 전에요 수석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한테 오는 전화는 네. 컬러링을 다르게 해놔요. 그래서 그때 멍멍 뭐 이런 짖는 소리 이런 거 아니죠? 네. 주로 사이렌 소리로 해놓죠. 네. 청와대 안에 뭐고 전화기 있잖아요. 안에 내부 유선 전화 이건 네. 벨소리가 달라요. 수석급 이상이 행정관한테 전화하거나 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고 굉음이 나는구나. 삑삑삑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네. 안 받을 수 반드시 없게. 받아야 되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전화가 오거든요. 네. 제가 하루는 이제 저한테 그런 전화가 탁 오더라고요. 그 이제 딱 보니까 전화번호만 뜨는 거예요. 네. 그 일단 수석이장이니까 무조건 받았죠. 예, 수석님 민정관실 행정관 누굽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꾸를 이야기 안 하고 뭐 누구 이런 사안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하다가 죄송하지만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알고 보니까 문고리 사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도 수석이 쓰는 이 컬러링을 쓰는 거죠. 야, 대단한- 행정관이지만 직급은 아니 비서관인데. 비서관인데 예, 수석이 쓰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분들은 눈거리구나. 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내부에서 네. 경호실 통신처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거 유선 전화기는 다 컬러링을 만들어 놓거든요. 배분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컬러링도 수석급 컬러링을 컬러 쓰는구나. 그 유선 전화를 갖다가 근데 이거 그럼 갑자기 최근에 생각나는데요. 대통령실에 막 이 전화번호가 구글링하면 다 막 오픈되잖아요. 어플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니, 뭐 최상병 사건이 났을 때 그거 여쭤보려고 그거- 그랬어요. 02800-7070. 예, 그거 어딘지 그게 보안 사항이라 그랬죠. 네, 국가 기밀이라고 그랬죠. 대통령 비서실 그 행정관들 있잖아요. 명함에 있잖아요. 유선 전화번호 다 찍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핸드폰 번호만 지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적 연락을 네.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자도 주고 누구도 주고 그렇겠죠. 예. 룸사롱 가서 안 주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옛날 룸사롱 가서 누가 준 그 실세 비서관 제보 들어와서 예. 명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협박을 해서 받아왔어요. 네. 명함 근데 얘가 막 숨기다가 저한테 들킨 거예요. 가져와라 한 게. 그때 뭐 여러 가지 명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옛날엔 770이었거든요. 네. 770에 몇 번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려고 부모가 국가에 보낸 해병이 죽었는데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번호가 국가 기밀 사항이라고요?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대통령 비서실 일반 전화번호가 몇 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몇 급이죠? 분류 안 됐을걸요.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대비가 있는데 네. 아마 대외 주의를 요망 이 대통령 비서실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딱 오른쪽에 하나 써 있어요. 대외 주의 요망. 대비도 아닙니다. 주의해야 되구나. 그러면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야죠. 네. 비밀은 비밀 등급에 따라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이 있거든요. 네. 몇 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규정 가져오십시오. 몇 급 비밀로 되어 있는 것이 국가 기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의 근데 대통령실은 제가 궁금한 게 예. 번호를 만들 때 경호처에도 같이 이제 경호 업무도 하셨다니까 예. 이렇게 번호를 정권마다 바꾸는 겁니까? 만약에 유선 번호를 바꾼다고 하면은 일종의 규칙 같은 게 대략 있을 수도 있잖아요. 통상 이제 대통령실을 만들고 나면 대통령 비서실을 하고 나면요 조직을 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조직을 바꿀 때 처음에 한번 세팅하잖아요. 네. 그 추가 조직 나면 추가 번호를 주고 그렇게 하지. 뭐 예를 들어서 700에 1000번을 쓰다가 이 조직이 그대로 있는데 2000번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